김종효의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글로벌 트렌드 살펴볼까요? 네, 어제 이어서 글로벌 수출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중국 수출을 살펴봤다면 네. 이제는 전체 글로벌 시장의 수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에 맞춘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 그 외에 글로벌 트렌드를 본다는 것이죠?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블록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나프타라고 해서 이제 북미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수출 이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관세를 철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는 더 빨라지고 있고 성장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동안 TPP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드렸죠. TPPA라고 해서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미국과 같은 이 북미와 남미에 있는 국가들과 현재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모여서 TPPA라고 하는 다자간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이것이 올해 10월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RCEP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세안 10개 국가와 함께 한국과 중국 포함되어 있는 이들 국가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는 호주를 비롯한 아세안 퍼시픽의 국가들도 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끼어 있는 TPPA 그리고 중국이 끼어 있는 RCEP 이것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블록화로 진행이 되면서 공통 분모로 나서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매력도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따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3국의 FTA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보수 우익화에 따라서 조금 둔화되고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지금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 협상 구조는 다변화되지고 블록화되지고 아무래도 더 장벽이 더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 변화의 특징을 본다면요. 네, 일단 중국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EU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 모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는 모습, 특히 완제품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수입을 줄여서 어느 쪽에서 수입하고 있느냐? 바로 옆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줄여서 이제 CIS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유럽 같은 인접 국가에서 수입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라틴 아메리카나 멕시코,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수입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두 중국에서 수입했던 국가들이 중국의 완제품 수입량을 줄이면서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본은 아직까지 엔화 약세의 효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수출 지표가 어저께 좋아졌지만 홍콩과 일부 지역의 수출에 따른 일종의 왜곡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중국 수출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 현재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엔화 약세 영향은 일본 기업들은 실적으로 조금 판명이 되고 있는데 아직 무역으로서는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군요. 근데 이제 점차 나온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인 이익, 그 일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익보다는 해외 법인에서 만들어내는 이익이 증가해서 현재 기업 이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수출하는 물량들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효과가 2분기 말 3분기에 나온다라는 것이 현재 중론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이 될 수가 있겠군요. 여러 변화가 감지가 되는데요. 투자 아이디어를 어떤 것들을 찾아볼까요? 네, 가장 먼저 우리 살펴봐야 될 게 한국의 수출 비중이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박의 수출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 물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IT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IT는 지금 아세안 지역, EU, 중국, 미국 가릴 것 없이 모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어서 최근에 IT 부품주들의 신고가, 삼성전자의 견조한 흐름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T 수출과 아시아 지역의 이제 수출 증가를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모두 IT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권 수출 증가율은 가장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전반적으로 수출을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아세안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아세안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한 10개 국가 정도의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IT 세트, 부품처럼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주목해보는 게 현재 구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 IT 쪽에서는 먼저 삼성전자, LG전자는 빼놓을 수 없는 국면이고요. 삼성전자, LG전자 두 종목을 비교해 본다면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LG디스플레이나 삼성전기, SK하이닉스처럼 다른 국가에서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IT 부품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흔들림도 충분히 우리가 감내해가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 국가가 최근에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공장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공장에 수출을 많이 하고 그쪽 공장에 수출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그쪽 공장 가동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공장에 근무하는 현지인들의 소득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코라홀딩스나 CO쇼핑, 롯데쇼핑, 호텔신라 같은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이 주가 흐름은 여전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 부품 쪽인데,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현대기아차 묻어가는 그런 종목보다는 직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이라면 SJM, 평화전공, 한라비스티온 공조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변화에 따른 관심 종목들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